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기하학 원론의 내용을 일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하학 원론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체계화한 책이죠. 즉, 그 제목이 기하학 원론입니다. 그냥 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을 봅시다. 기하학 원론은 2000년을 현재로 생각할 때 대략 2300년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그 내용이 유클리드 기하학이죠. 그 탄생은 수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 이유는 이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을 읽어보면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어떤 점이 그렇게 대단한지 잘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기하학 원론의 내용을 이리저리 음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핵심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게 됩니다. 기하학 원론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수학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기하학의 정리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세부적인 단계들입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이 중간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학적 지식들을 하나씩 증명해 나가는 내용이 책에서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죠. 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퍼즐을 푸는 느낌으로 여러 부분들을 어떻게 짜맞춰서 원하는 내용이 증명되는지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런 수학적 추론이 시작되는 출발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응용하는 공학적 입장이 아니라 수학 자체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음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인 기하학 원론을 펼치면 개념들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즘 책처럼 저자의 머리말 이런 거 없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기하학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물론 요즘 출판된 책에서는 편집자의 머릿말 등이 앞에 붙어 있겠지만 말이죠. 즉 원래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론의 처음인 정의 부분을 봅시다. 이 내용들에서 살펴볼 점은 기하학에서 나올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그 뜻을 풀어놓았다는 점입니다. 총 23개의 개념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 풀어놓은 방식은 현대 수학에서는 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참신하고 창의적인 표현들이 있긴 합니다. 점원 부분이 없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적이죠. 하지만 수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 그대로는 다른 말과 짜맞추어서 새로운 수학적 내용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수학적인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현대 수학에서는 수학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 개념들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의하지 않습니다. 무정의 개념으로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학은 패턴에 대한 연구라는 인식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공준들입니다. 이 5개의 공준들이 유명하죠. 특히 5번 공준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발점이 되면서 많은 수학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전의 다른 동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공준의 내용은 첫째, 너무나 맞는 내용이어서 부정하기 어려운 것들로 보입니다. 둘째, 다른 것이 아닌 수학 혹은 기하학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들로 보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수학에서는
그냥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됩니다. 즉 임의적이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수학적 명제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냥 그렇다고 전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요. 세 번째 부분은 공리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인 부분에 좀 가깝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학의 내용이 아니라 수학적 생각의 규칙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것에서 같은 것을 빼면 그 결과는 서로 같다는 것을 봅시다. 이것은 x 더하기 3은 5에서 x는 5 빼기 3으로 만들 때, 즉 좌변의 3을 우변의 마이너스 3으로 만드는 그런 근본 원리죠. 요것은 x 더하기 3은 5에서 양쪽에 같은 것을 빼주고,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니까 요것이 남는 겁니다. 한편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이 원칙은 집합론이 등장하고 무한의 크기 계산을 하면서 깨어지죠. 또 하나 생각할 점, 이런 당연해 보이는 추론의 규칙들을 모두 찾아내되 최소한의 개수로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대단한지 알기 위해 생각해 봅시다. 도형을 가지고 추론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규칙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 자체를 던지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학자들도 별로 없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이 질문을 던졌고 그 나름의 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칙들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나요? 2개? 3개? 그 정도 개수밖에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형을 가지고 기하학 추론을 하면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와 같이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면 10개? 20개?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는 그것을 5개로 정리한 것입니다. 5개가 옳다기보다는 최소의 규칙들을 찾으려 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대의 입장에서 같은 것에 같은 작용을 하면 그 결과는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2, 3은 통합될 수 있겠죠. 여기서 같은 작용이란 같은 것을 더하는 것, 같은 것을 빼는 것, 그리고 같은 것을 곱하는 것이나 나누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든 이상하게 변형시키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클리드의 공리에는 곱하기나 나누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유클리드는 눈에 보이는 도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므로 곱하기나 나누기는 더하기나 빼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배 곱한다면 2배 크기만큼 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4는 어떤 것이 서로 같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기하학적인 정의죠.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현대 수학의 체계와 비교해 봅시다. 정의의 내용들은 문학적입니다. 이것은 현대 수학에서는 무정의용의로 발전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말의 뜻은 수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현대에 와서 발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주는 현대 수학에서 공리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바뀐 거죠. 그 내용은 수학의 고유한 내용을 담은 명제들로 구성됩니다. 과거의 공리는 현대 수학에서 추론 규칙으로 바뀝니다. 이 규칙은 오직 3단 논법 하나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공리에 있던 그 많은 내용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공리로 만들어서 이제 옛날의 공준이죠.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럼으로써 현대 수학은 주로 순수 논리학과 수학을 구분짓기도 하고 또 수학적인 패턴의 변화를 요 공리 범위에서 옛날의 공준, 현대 수학에서의 공리의 범주에서 패턴의 변화로 눈에 잘 보이도록 모아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리와 규칙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공리를 모두 규칙으로 변환시켜서 넣을 수는 있지만 규칙을 대부분의 공리로 변화시켜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단 모든 규칙을 공리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규칙을 단순화해서 최소한 하나의 규칙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규칙을 최소화하면 규칙이 단순화되어서 모든 수학 분야가 공통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수학 내용의 차이는 공리들의 차이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그래서 현대 수학의 각 분야는 공리들만 정함으로써 특징화하는 것입니다. 기하학 원론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서 그 상세한 내용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현대 수학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